네, 안녕하세요. 세 번째 시간입니다. 어떻게 여러분들 첫 번째, 두 번째 강의에 이어서 지금 벌써 세 번째 강의를 하게 됐는데, 나름대로 잘 듣고 계신 거죠? 나중에 계약하고 오프라인 때 한 번 더 정리할 수 있는 시간이 있을 거고요. 그리고 수업 시간에 이제 배운 걸 가지고 간단한 게임이라든가 이런 활동을 통해서 마무리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경제를 알면 세상이 보인다. 바로 세 번째 시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7쪽에 합리적 선택이다. 자, 이런 얘기는 아주 무수히 많이 쓰고 있어요. 자, 합리적. 선택을 잘하자. 자, 내일 모레면 우리가 선거가 있는데, 우리가 선거도 역시 마찬가지 선택을 잘해야 되겠다. 이런 내용이겠죠. 자, 보겠습니다. 자, 우선, 지난 시간에 배웠듯이 선택은 왜 할 수밖에 없느냐? 바로 희소성이라고 하는 제약된 조건이 있기 때문에 그랬다라는 얘기 했어요. 그러면, 보겠습니다. 선택과 기회비용 제목으로 되어 있고요. 선택을 통해 얻게 되는 모든 만족이나 이득, 이걸 가리켜 우리는 뭐라고 통칭을 하느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잘 안 들리겠지만 글씨가 나와 있죠. 바로 편익이다를 표현해요. 물론 만족, 이익, 그죠? 또는 효용 이렇게 다 표현하지만 가장 대표적인 표현이 바로 편익이다. 그 다음에 그럼 얻는 게 있으면 당연히 뭔가 대가가 있을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선택을 통해 치르는 대가를 우리는 비용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비용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경제학에서는 물론 이 비용을 조금 이따가 설명을 해드리겠지만 기회비용이라고 하는 표현으로다가 쓰긴 합니다. 자, 그래서 일단 어쨌든 선택을 통해 치르게 되는 대가를 비용이라고 한다. 그러면 우리가 뭔가 따져보려면 얻는 것과 잃는 것을 한번 잘 비교해서 상쇄해서 얻는 것이 크냐 또 잃는 것이 크냐를 가지고 선택 기준으로 삼죠. 그래서 이것처럼 편익에서 비용 또는 기회비용을 빼준 개념을 뭐라고 그럴까요? 대부분 이런 거 많이 쓰죠. 수출해서 수입을 뺀 거, 이걸 우리는 순이란 말을 붙여요, 앞에다가. 그죠?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 그래서 순편익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순편익이 어쨌든 플러스 값이 나온다는 얘기는 요 편익이 비용보다는 어쨌든 크다란 얘기겠죠. 자, 요 개념은 기억을 해두고요. 자, 이제 중요한 거. 기회비용의 개념이 나오네요. 이건 별표를 무지하게 해둬야 됩니다. 자, 요 기회비용에 대해서 기회비용을 설명하라 이런 얘기는 거의 안 나와요. 이걸 가지고 이제 계산하라 이런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일단 개념부터 명확히 여러분들 이해를 해두고 그 다음에 어떻게 계산하는지를 계산 방법을 보시면 되는데, 자, 우선 말 그대로 이제 이거는 중학교 때 배운 개념을 한번 가지고 우리가 이해를 해볼게요. 간단하게 말로 설명해 봅시다. 자, 여러분들이 선택을 해야 될 것이 딱 두 개가 있다라고 그랬을 때, 어쨌든 두 개 다 선택을 못 한다 라고 했을 때 분명히 둘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해야 돼. 이것이 A고 예를 들어서 B다 쳐봐봐. 그러면 이거 여러분들 어쨌든 고민을 해서 A를 선택했다. 그럼 A의 기회비용이 B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택을 위해서 포기한 거, 이게 바로 우리는 기회비용이다 이렇게 개념적으로 정리를 해두시면 되는데, 자, 그래서 이걸 가지고 이제 우리 속담에 이런 표현이 있어요. 속담에 떵떵떵떵 잡으려다 땡땡땡땡 놓친다 그랬어야죠. 그래서 우리는 대부분 야, 두 마리 토끼를 어떻게 다 잡니? 이제 오지랖 넓은 애들은 이것도 저것도 다 하려고 그럽니다. 그렇죠? 그러다 보면 때로는 둘 다 놓치는 경우가 발생을 하죠. 그래서 역시 마찬가지로 우리나라 속담에 나오죠. 땡토끼 잡으려다 땡토끼 놓친다. 정확한 답은요? 그렇죠. 산토끼 잡으려다 집토끼를 놓친다라고. 그러니까 두 마리를 다 잡을 수 없다. 하나를 잡으면 하나를 놓칠 수밖에 없다. 이게 바로 기회비용을 표현하는 우리나라 대표적인 속담 중에 하나다. 이것도 상식적으로 알아둘 필요가 있겠다. 자, 그러면 기회비용을 설명하기 전에 이제 예를 가지고 제가 설명을 한번 해볼 테니까 잘 들어보세요. 과거에 옛날에 저랑 사귀었던 연예인을 특별히 공개합니다. 그죠? 이거는 사실 비밀인데 어쨌든 이거 설명을 하려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저의 과거를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자, 바로 얘예요. 누구한테요? 얘입니다. 누군지 아시겠죠? 이효리, 그죠? 이효리. 한때, 그죠? 저하고 사귀었던 연예인인데 증명해봐라? 증거를 대봐라 그러겠죠? 그렇죠. 같이 사진 찍은 거예요. 이렇게 가지는 사진, 찍은 사진도 제가 일단 보여드린단 말이죠. 자, 어쨌든 저희 첫사랑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희율이가 상당히 웃는 모습이 저는 되게 예뻤어요. 그죠? 그래서
이효리를 잠시 사귀고 있는 중에, 사실 간혹 가다 보면 이제 좀 어떤 때는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제가 좀 실증이 나게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고민을 하다가, 너 안 되겠다. 차버렸어요. 그죠? 그랬더니 좀 울고 불고 난리가 나긴 했었지만, 어쨌든 제 마음속에는 이제 새로운 애가 나타난 거예요. 바로 얘가 누구예요? 그죠? 물론 여러분들한테는 상당히 또 옛날 사람이 되긴 하지만, 뭐 저한테는 어쨌든 이때 당시에 나타났던, 그죠? 유행을 했던, 인기를 끌었던 연예인들이니까, 바로 산드라 박이에요. 그죠? 산드라 박이 나와서 이제 어쨌든, 뭐, 노래도 활기차게 부르고 하는 모습이, 이제 참, 내가 한번 새겨볼까? 라는 마음이 들 정도로다가, 뭐, 어쨌든 예뻤습니다. 그죠? 그래서, 얘가 한번 이제 도전을 한번 해볼까? 라고 하는데, 옆에 다시 또 누가 등장을 하냐면, 유이가 등장을 해요. 그죠? 역시 마찬가지. 유이도 그때 당시 대세로다가 자리 잡고 있었던 연예인 중에 한 명이에요. 자, 그러는 와중에 마지막으로 저 피를 딱 받게 했던 연예인 중에 하나가 바로 누구냐면 얘예요. 그죠? 저는 얘가 소녀시대 멤버인지도 몰랐어요. 그냥 태연이라고 하는 것도 나중에 알았는데, 사실 제가 왜 얘를 좋아하게 됐냐면 그 노래, 만약에라는 노래가 있었죠. 그죠? 어떤 드라마의 OST로 나왔던 노래를 너무 좋아했어요. 그래서 이게 누구냐 아들한테 물어봤더니 태연이래요. 그래서 태연이 뭐 누구길래, 저는 사실 그때 당시 댄스 가수였던 사실 채연이라고 하는 가수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전 걔인 줄 알았어요. 그죠?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뭐 소녀시대 멤버고 얘들아. 그래서 얘를 한번 검색을 해보니까 너무 예쁜 거예요. 그죠? 되게 밝고 또 노래도 그냥 너무 구슬지게 잘 부르기 때문에 오케이, 얘 한번 사귀어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갖게 됐었습니다. 그죠? 자, 그런데 이거에 대한 이제 고민을 저는 하게 되는 거예요. 그죠? 선택의 폭이 4개가 좀 생겼어요. 그죠? 이효리, 그 다음에 산드라박, 그 다음에 유이, 그리고 누굽니까? 태연이. 자, 그러면 이제 고민하는 과정에 제가 선택을 하려면 나름대로 이제 제 판단 기준에 의해서 이제 점수를 매겨야 되잖아요. 그죠? 여러분들 다 그렇듯이. 딱 점수를 한번 그냥 매겨봤어요. 객관적인 기준으로다가. 효이 한 몇 점 줄까요? 한 개. 스티커 한 개 하나 딱 붙여줬어요. 이 정도 넌 많이 받은 거야. 그죠? 그 다음 두 번째, 얘는? 얘는 스티커 2개까지 받았네요. 그죠? 효리보다는 좀 더 많이 받았습니다. 그 다음 이제 유이는 몇 개를 줄까 고민하다가, 여기까지 일단 3개는 받았어요. 그죠? 그다음 마지막으로 과연 이제 이 태연이는 몇 개를 줄까 고민하다가, 무려 8개의 스티커를 받았습니다. 그러면 어쨌든 이렇게 선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선택지 중에서 가장 점수를 많이 맞은 사실은 얘를 내가 선택을 해야 되겠죠. 그쵸? 그래서 기회비용은 이렇게 정리가 된대요. 자, 그런데 자, 보세요. 일단 저하고 같이 한번 그 빈칸에 써놓습니다. 자, 일단 뭐라고 하냐면 선택이란 말이 나와야 되겠죠. 어쨌든 선택을 위해 포기한 것. 자, 의미가 오죠. 기회비용이라고 하는 것은 선택을 위해서 포기한 거예요. 그런데 기회비용은 여러 개가 아니에요. 딱 하나일 수밖에 없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내가 태연이를 선택을 했다고 해서 그럼 태연의 기회비용은 유이 플러스 산드라박 플러스 효리, 요게 아니고 포기한 것들 중에 가장 아까운 것, 가장 아쉬운 거 누구예요? 유이죠. 그래서 결국 태연의 기회비용은 유이다, 이렇게 정리를 하는. 그래서 여기까지만 쓰면 한 50점 정도고요. 완벽하게 쓰려면 여기에다가 선택을 위해 포기한 것들 중 가장 가치가 큰 것, 이렇게 정리를 해 주셔야지만 100점짜리 답이 됩니다. 물론 딱 선택의 폭이 딱 2개다 그러면은 고민할 게 없어요. 이놈 선택했으면 요놈이 기회비용이고 요놈을 선택했으면 요놈이 기회비용이에요. 그쵸? 근데 여기는 무수히 많단 말이에요. 많을 경우에는 선택하기 위해서 포기한 것 중에 가장 아까운 놈 하나, 이것이 바로 기회비용이다. 어쨌든 그 개념만 여러분들 머릿속에 이해를 해두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요거예요. 요거다.
계산을 할 때는 이제 계산하시오 이런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꼭 여러분들 염두에 둘 것이 뭐냐면 기회비용을 계산할 때는 반드시 이거예요. 여기다가 첫 번째 명시적 비용. 비용은 비용인데 명시적 비용이 뭐냐? 명시적 비용에다가 플러스 암묵적 비용. 암묵적으로 뭐 이런 얘기 많이 하죠. 암묵적으로 또는 묵시적으로. 그래서 암묵적 비용 중에서 가장 큰 것, 이걸 두 개를 반드시 플러스해야 된다, 계산할 때. 이거예요. 그래서 그럼 명시적 비용은 뭐냐면요, 명시적 비용은 단순히 경영학이나 회계학에서 그냥 비용하면 이거밖에 안 들어요. 나 노트를 샀어요. 그죠? 500원 주고 샀어. 그럼 명시적 비용이 바로 내 주머니에서 나간 돈, 명시적으로 눈에 보이는 돈 500원. 이게 바로 그냥 명시적 비용이에요. 물론 없을 수도 있어요. 그죠? 뭐 공짜로 뭔가 영화 티켓을 얻었다든지 하면 이것은 명시적 비용이 없겠지만 분명히 뭔가를 선택하기 위해서는 거기에 따른 응당 대가, 지불되는 금액이 있어요. 이게 바로 명시적 비용이야. 그럼 암묵적 비용이 뭐냐면 바로 이거예요, 기회비용. 암묵적 비용은 내가 선택을 하기 위해서 포기한 것들 중 가장 큰 것이 뭐냐, 이거예요. 그죠? 그래서 선택할 때 포기한 대안 중 가장 가치가 큰 것. 그래서 요거. 포기한 것의 순편익. 요거를 꼭 여러분들, 저 교재 빈칸인가요? 아니면 어떻게 됐나요? 빈칸이래요. 요걸 꼭 써주세요. 포기한 것. 이거죠. 얘를 위해서 포기한 것. 이거의 순편익이다. 이 순편익이란 말을 꼭 기억을 해두면 조금 이따가 이거 뭔지 설명을 해줄게요. 다 썼나요? 자, 그러면, 자, 이건 교재는 없지만, 잠시 간단하게 한번 볼게요. 다음 사례에서 유라가 공부하는 것에 대한 기회비용이 뭐냐라고 했어요. 유라에게 2시간이 주어졌대요. 문장을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2시간이 주어졌고, 이 시간 동안 일을 하면 시간당 1시간에 4,000원을 받고, 어머니 집안일을 도와드리면 2시간 동안 6,000원의 용돈을 받기로 했다. 그러나 시험이 얼마 남지 않아서 2시간 동안 그냥 공부를 하기로 했대요. 그러면 공부라고 하는 거를 선택하기 위해서 포기한 것이 뭐냐? 두 개를 포기해야 됩니다. 하나는 뭐니? 시간당 4,000원이니까 2시간 동안이면 얼마예요? 사실은 8,000원이죠. 요 8,000원을 벌 수 있는 걸 날려버렸고요. 또 하나의 안은 뭐냐면 2시간 동안이에요. 2시간 동안 6,000원을 벌 수 있는 거 역시 시험 공부하기 위해서 역시 날려버렸어. 그러면 공부를 하기 위해서 포기한 거는 요놈도 포기하고 요놈도 포기, 둘 다 포기하긴 했지만 이 중에 가장 가치가 큰 것이 어떤 거야? 바로 요거겠죠. 그쵸? 그래서 요것이 바로 정답이 된다. 8,000원.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런데 이어서 한번 볼게요. 제가 효리하고 이제 이렇게 하고 헤어지고 나서 효리가 공공연하게 방송에 나와서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남자는 외모가 중요한 게 아니다. 저한테 많이 좀 상처를 받은 것 같아요. 그쵸? 계속 눈이 얘기하잖아요. 머릿속에는 저를 생각을 하면서, 남자는 외모가 중요한 게 아니야. 그러면서 결국에는 얘한테 시집을 갔죠. 그쵸? 역시 마찬가지 아주 홧김에 간 것 같아요. 그죠? 저 때문에.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는 좀 효리한테 미안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어쨌든, 자, 그 다음에 잘 보세요. 자, 요 개념이 나와요. 자, 제가 효리하고 한참 사귈 때 제가 요 다이아 목걸이를 500만 원 주고 선물해 줬어요. 그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헤어지면서 과연 이 다이아몬드를 제가 돌려받을까? 어떻게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근데 저는 또 상남자잖아요. 그죠? 제가 쪼잔하게 이거를 다시 받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래 포기하자라고 되는 부분이에요. 그러면 내 고민이 뭐냐면 효리라고 하는 애가 있었고요. 또 다른 몇 명이 막 저한테 생겼잖아요. 그죠? 그런데 다른 누구하고 다시 시작을 할까라고 할 때 요 효리한테 줬던 이 500만 원 뭐 이것뿐이겠니? 그지? 제가 얘한테 줬던 게 이것뿐이겠니? 그죠? 이것들이 자꾸 머릿속에 남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 그런데 앞으로 여러분들이 선택을 위해서 나아갈 때 반드시 여러분들 생각해서 안 될 것이 있어요. 바로 요겁니다. 이미 지출해서 어떻게 해도 되돌릴 수 없는 비용이 있어요. 물론 쪼잔한 남자는 가가지고, 그죠? 추잡스럽게 가가지고, 그거 내놔, 이렇게 하겠죠. 근데 어쨌든 이거는 돌려받을 수 없는 그런 돈들이 있어요. 이걸 우리는 무슨 비용이라고 얘기하느냐. 매몰비용. 이거 중요한 거예요. 매몰비용.
뭔가 이렇게 묻어놨다라는 얘기죠. 그냥 포기하라 이거야. 나 땅속에 매몰 시켜놨으니까 이거 그냥 머릿속에서 지워라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매몰비용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매몰비용은 회수하는 것이 진짜 불가능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여 선택을 할 때 이걸 자꾸 머릿속에 만들면 안 된다. 그래서 절대로 어떻게 하라? 자, 이걸 좀 이따 볼까요? 그럼 저거부터 나왔으니까 이 매몰비용을 나타내주는 속담 한번 볼게요. 속담은 이런 얘기가 있죠. 다시 삼을 수 없다. 뭐는 그죠? 뭐 우리나라 속담 이런 얘기 많이 하죠. 이미 엎질러진 물이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엎질러진 물은 다시 담을 수 없다라고 하는 속담이 있고요. 이러한 매몰 비용은 절대로 회수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선택을 할 때 고려를 해라 말아라? 해라 말아라? 고려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 자, 그래서 고려해서는 안 된다. X표 크게 해두시면 돼요. 그러면 앞으로 선택할 때 뭘 고려해야 되느냐? 앞으로 발생하는 것들에 대해서 비용이 얼마나 더 들 거고 만족이 얼마나 더 클 것이냐. 요것만 고려해라. 이런 얘기예요. 자,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새만금 간척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꽤 오래 전에 이제 어느 정도 물막이 공사를 했는데 환경단체에서 이제 이거에 대해서 계속 이제 환경 문제 심각하게 대두가 되고 그리고 이것이 개발했을 때보다 환경에 대한 얘기가 더 크다 해가지고 이제 법원에 심판을 받기 위해서 소송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결국에는 이때 당시 한 3조 원이 정도가 투입이 됐을 때거든요. 근데 법원의 판단은 물론 경제학적으로 얘기하면 야 그동안 3조 원을 투입했으니까 이건 3조 원은 매몰비용이니까 앞으로 이러니까 이제 하지 말아라 라고 판단을 내리겠지만 어쨌든 현실적으로는 이 3조 원이라는 돈이 이게 만만한 돈이 아니 천문학적 돈이 들어간 거기 때문에 계속 개발을 하라 라고 해서 이제 추진을 한 사건이 있었죠. 바로 이런 것들이 바로 이제 대표적인 매몰비용인데 뭐 이것뿐만이겠습니까? 여러분들 안 그러니? 그죠? 예를 들어서요. 자, 고등학교 2학년 때까지 이제 사탐 선택을 푹 해가지고 공부하고 있어요. 뭐 특정한 과목, 예를 들어서 뭐를 할까요? 어쨌든 뭐 과목을, 특정 과목을 직칭하긴 그렇지만, 예를 들어서 가장 많이 여러분들이 응시하는 것 중에 하나가 생활윤리. 자, 2학년 때부터 오로지 생활윤리를 공부해가지고 이제 뭐 열심히 하고 있는데, 이게 점수가 안 나오는 거예요. 책도 뭐 EBS도 듣고, 뭐 참고서도 많이 사서 보고 했는데, 이런 게 점수가 안 나온단 말이죠. 이제 3학년 때 가서 고민을 해야죠. 야, 이거 안 나오는 거를 계속 내가 이거 생활윤리를 타고 갈 것이냐, 아니면 다른 거로 갈아탈 것이냐예요. 그런데 다른 거로 갈아타려고 막 고민을 할 때 항상 발목 잡는 게 뭐니? 그동안 내가 투자한 거, 이거. 너무 아깝단 말이죠. 돈도 엄청나게 투자했고요. 시간도 엄청나게 투자했고, 아깝다. 이거에 발목이 딱 잡혀서 선택하는데, 그릇된 결정을 할 때가 간간이 있다. 근데 이것은 결국 여러분들이 이것은요, 생활윤리 그동안 했던 거는 여러분들이 다른 과목을 선택을 하든지 말든지 간에 어쨌든 이거는 여러분들이 대도를 받을 수 없는 매몰 비용이에요. 절대로 이건 고려하면 안 돼. 그냥 고려하지 말고 앞으로 내가 다른 과목을 갈아탔을 때 여기에 들어가는 비용이 어느 정도 되고 얼마나 더 많은 편익을 얻을 수 있느냐 이것만 생각하면 된다니까. 그래서 간혹 이런 얘기 하죠. 지금까지 한 게 아깝지 않냐 이런 얘기 많이 그냥 해요. 뭐 이렇게 하려고 그랬을 때 나 이거 나한테 안 맞나 봐. 다른 거 한번 해볼래? 라고 했을 때 야, 너 지금까지 이거 한 게 아깝지 않냐? 라고 물어보면 여러분들은 뭐라고 대답을 해야 돼요? 난 안 아까워. 왜? 앞으로가 중요하니까. 이거를 꼭 염두에 두시면 그래도 합리적 선택하는 데 상당히 도움이 되겠다. 근데 이거는 그냥 경제학적인 사고이고 그냥 일반적으로 이렇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실 보세요. 뭐 연예인의 꿈을 꿈꾸고 있는 친구도 있겠지만 주변에서는 야, 너 이거 안 돼. 야, 그동안 야, 시간이 아깝긴 하지만 다른 거라 갈아타 라고 얘기하겠지만 그냥 끝까지 파서 결국 성공을 하는 경우도 없잖아. 있어요. 그쵸? 그런데 그것은 확률이 좀 많지 않을 뿐더러 불안하죠. 그죠? 그래서 빨리 선택을 할 바에는 빨리 새로운 길을 찾아 나설 바에는 과감하게 앞에 거, 과거는 지워버리고 새로운 앞에만 보자. 이런 얘기를 제가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좌측에 이제 지금 배운 내용을 한번 간단하게 정리를 해봅시다. 자, 기회비용의 계산이다. 시간당 1만 원에 이제 왼쪽에 나와 있는 거죠?
1만 원의 임금을 받는 사람이 6천 원을 주고 2시간 동안 상영하는 영화를 관람할 경우 이 사람이 영화를 보기 위한 기회비용은 얼마냐. 그 다음에 얘 두 번째 마찬가지 비슷한 사례이긴 하지만 기회비용을 한번 구해봐라. 빨리 구하세요. 나중에 계약하면 교재가 이제 별도로다가 편집이 돼서 나갈 거예요. 그죠? 그럼 그걸 다시 여러분들이 정리한 거 다시 이렇게 정리하면서 옮겨 적으면서 복습하는 시간도 갖긴 하겠지만 불시에 수업 시간에 질문할 겁니다. 빨리 보세요. 짜잔. 자, 다 푸셨죠? 자, 요거 푸실 때 반드시 기회비용은 라고 물어보면 무조건 일단 머릿속에 일단 써놔야 돼. 뭐냐? 아, 기회비용은 명시적 비용 플러스 암묵적 비용이더라. 자, 이거는 그냥 머릿속에 그냥 딱 떠오르고 써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거는요, 여러분들이 영화를 보기 위해서 실제로 주머니에서 나간 돈이 명시적 비용이야. 그러면 이 영화값 명시적 비용 6,000원이 나왔네요. 그죠? 6,000원 나왔어요. 명시적 비용 써놔야 돼요. 그 다음 암묵적 비용은 뭐니? 암묵적 비용은 내가 이 영화를 안 보고 다른 거 했을 때 얻을 수 있는 거. 그죠? 시간당 1만 원의 임금을 받을 수 있는데 영화를 봤기 때문에 이걸 못 받는 거예요. 2시간 영화를 봤으니까 2시간이면 2만 원이겠죠. 2만 원. 그죠? 두 개 더 하면 되잖아요. 얼마요? 2만 6천 원. 2만 6천 원. 쉽죠? 그죠? 두 번째. 역시 마찬가지 시간당 2만 원의 임금을 받는 사람이 어쩌고 저쩌고 해서 2시간 영화 관람에 대한 기회비용이 얼마냐 그랬어요. 역시 마찬가지 명시적 플러스 암묵적. 자, 써놓으세요. 자, 여기서 이제 명시적 비용은 뭐냐? 명시적 비용은 이거는 미리 지금 당장 영화를 보려는 게 아니고 영화를 보려고 고민하는 게 아니고 미리 예매를 했어요. 영화표를 예매를 했어요. 근데 이거는 영화를 여러분들이 보든 안 보든 간에 이 환불이 불가능하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이것은 바로 뭐야? 무슨 비용이야? 요 6,000원은 매몰 비용이다. 그죠? 이 매몰 비용은 여러분 선택할 때 절대로 고려사항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명시적 비용이 없어요. 그죠? 그럼 암묵적 비용은 뭐냐? 역시 마찬가지 2시간 일할 수 있는 걸 못 받은 거니까 2만 원. 요게 바로 암묵적 비용이죠. 두 개를 더하면 이건 없으니까 여기서는 그래서 기회비용이 2만 원이다. 그래서 비슷한 것 같지만 이 상황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으니까 반드시 명시적 비용과 암묵적 비용을 끄집어내서 파악하고 계산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꼭 염두에 두세요. 기회비용 뭐냐 그러면 이걸 했을 때 들어가는 돈이 얼마건 포기했을 때 암묵적 비용이 얼마인가를 꼭 기억을 해둬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요거예요. 자, 이제 머리 식힙시다. 자, 이건 온라인 과제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 과제 제출하는 거 있죠? 여기에 요 답을 쓰는 게 있습니다. 이건 안 써도 돼요. 그리고 틀려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죠? 그냥 일단 머리 쓰고 스트레스 풀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모르겠으면 친구들한테 물어보고요. 이렇구나 하면 왜냐면 나중에 이제 그래서 이런 류의 퀴즈가 나왔을 때 그 연상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자, 보겠습니다. 자, 있다 없다요. 제가 힌트까지 다 줄게요. 나중에 과제 제시할 때, 요때는 이 문제는 안 나와요. 직접 답음을 쓰는 거니까, 만약에 이거 기억이 안 나면, 영상을 이렇게 한번 다시 되돌아봐서 한번 확인을 해보세요. 여기는 있고요. 가세는 있고, 도포는 없어. 물은 있고, 불은 없대요. 백은 있고, 흙은 없다. 총각은 있고, 처녀는 없다. 이쪽은 공통적으로 뭔가 있고요. 여기에는 상관이 없습니다. 자, 센스가 있는 사람은 벌써 감이 딱 왔겠죠. 그죠? 힌트를 줄게요, 그냥. 힌트만 줄 겁니다. 갑, 땡땡 있어요. 그죠? 근데 도포 땡땡? 이건 없어요. 물 땡땡? 이거는 있어요? 불 땡땡? 이거는 연상이 안 돼요. 백 땡땡 있고요. 흑 땡땡. 두 글자예요. 총각 땡땡, 처녀 땡땡. 이건 있고, 이건 없어요. 괜히 이것 때문에 스트레스는 받지 말고 그냥 편하게 생각을 하시고 모르면 모른다고 쓰면 되고요. 그다음 알면 거기다가 친구들하고 한번 물어봐서 모르겠으면 한번 적어내시면 됩니다.
자, 머리 식히기 위해서 한 거고요. 자, 이제 그 밑에 한번 볼게요. 자, 민지는 직장을 옮기는 것이 합리적일깡 이렇게 나왔어요. 그죠? 대기업에 근무하는 민지. 그러니까 여러분들 요 지문을 이해하는 게 꽤 까다롭죠. 그래서 여러분들 비문학 언어 영역에서 비문학 지문을 풀 때 야, 진짜 전문적인 과학 영역이다. 그죠? 사회 영역, 또 예술 영역, 막 이런 거 나오면 뭔 얘기인지 사실 모르죠? 쫙 이 긴 지문을 읽다 보면 위에 홀랑딱 까먹죠. 다시 가죠. 이거 계속 반복하다 보면 이제 시간이 부족해서 못 풀고 하는 경향이 있죠. 그래서 사실은 독서를 많이 하면 독해력이 늘어나니까. 자, 이건 뭐 어려운 지문은 아니긴 하지만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이런 경우에 직장을 옮기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기회비용이 뭐냐. 그러면 기회비용을 물었으면 당연히 뭐 플러스 뭐? 이거 반드시 써야 됩니다. 그죠? 명시적 비용 플러스 암묵적 비용. 이걸 두 개를 더한다. 그럼 여기서 일단 명시적 비용 뭔가를 찾으면 되는 거예요. 뭐에 대한 명시적 비용이야? 직장을 옮기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명시적 비용이에요. 내가 직장을 옮겼을 때 내 주머니에서 추가로 들어가는 돈이 뭐 있나? 보세요. 그러면 현재 지금 직장을 옮기고 싶어 해요. 옮기면 뭐 연봉 3천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옮겨서 재택근무를 하기 위해서는 컴퓨터를 업그레이드를 좀 해야 된대요. 그래 그 비용이 400만 원 든대요. 그러니까 직장을 옮기려면, 즉 재택근무를 하려면 요 돈이 반드시 들어가야 되는 명시적 비용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것이 바로 400만 원이 나오고요. 암묵적 비용이 뭐니 그러면? 암묵적 비용은 직장을 옮기지 않았을 때, 그죠? 그냥 계속 이 직장을 다녔을 때 내가 벌 수 있는 편익이죠. 여기서 얼마였습니까? 현재 월급이 200만 원을 받고 있대요. 그럼 1년간 연봉으로 따지면 얼마가 되겠습니까? 그죠? 2,400만 원이죠. 그죠? 한 달, 12달이니까 2,400. 이게 바로 이걸 벌 수 있는 걸 포기한 거예요. 그죠? 그 두 개를 더하면 얼마 되는 거예요? 2,800이 되는 거예요. 자, 이해하셨습니까? 자, 그러면 두 번째. 그럼 직장을 네가 옮겼어요. 직장을 옮기면서 발생하는 이 편익이 뭐냐? 직장을 옮기면 여러분들 얼마를 받을 수 있다? 연봉 요걸 받을 수 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연봉 3천만 원. 요것이 바로 이제 편익이겠고요. 그 다음, 1년 전에 업무용으로 구입한 300만 원짜리, 이게 자꾸 마음에 걸린대요. 아, 이거 지금 현재 직장 다니면서 사놨던 이 전자수첩 300만 원짜리, 이것도 아깝단 말이죠. 이거는 당연히 회수가 불가능한 비용으로서 무슨 비용이라고 그랬어요? 뭐라고? 대답을 하세요. 큰 소리로. 그렇지. 매물비용. 매물비용이다. 그래서 이 매물비용은 기회비용에 포함을 한다, 안 한다? 당연히 하지 말아라. 안 된다 그랬죠. 고려해서는 안 된다. 포함되지 않는다. 그래서 민지는 그러면 직장을 옮기면서, 자, 직장을 옮기면서 무엇이 발생하느냐? 직장을 옮기면요, 얻는 것은 3천만 원이고, 버리는 것은 2,800이에요. 그럼 이 차이가 있겠죠? 얼마야? 200만 원에, 요거에서 이걸 뺀 200만 원에 순수한 편익. 그죠? 편익에서 비용을 뺀 게 순편익이라고 그랬으니까, 순편익이 발생하니까, 옮겨라 말아라? 너 같으면 옮기겠어요? 안 옮기겠어요? 그치. 옮겨야지. 그죠? 옮기다. 그래서 이런 걸 가지고 판단해서 여러분들 선택을 할 때 고려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무턱대고, 나 기분 안 좋으니까 그냥 옮길래. 그래 보세요. 그죠? 절대로 안 됩니다. 그래서 이런 걸 꼼꼼하게 합리적으로 생각하는 훈련을 좀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왼쪽에 역시 마찬가지 요 과제가 있어요. 개념 체크에서 여기 나와 있는데 이거는 계약하면 수업 시간에 별도로 제가 다시 정리를 하면서 설명을 할 때 다시 제가 이거 풀어줄게요. 그죠? 뭐 시간 있는 사람은 한번 풀어 그냥 놔도 좋고요. 뭐 답은 그때 가서 저하고 같이 확인해 보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합리적 선택이에요. 자, 그러면 합리적 선택이란 얘기는 뭐니? 선택을 잘했다. 즉 여러 대안 중에서 가장 좋은 최선의 대안을 고르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결론이 뭐냐면 편히 얻는 것이 가장 즉 최대화. 여기에 초점을 맞추면 되고 또 가급적 잃어버리는 거, 기회비용을 가급적 최소화시키는 거. 이게 중요한 거야. 그죠? 근데 이거를 이제 꼼꼼히 따져보는 것을 우리는 비용 편익 분석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죠? 과연 비용이 얼마나 들고 편익이 얼마나 드느냐 이걸 꼼꼼히 따져보는 걸 비용 편익 분석이라고 얘기하는데, 자, 그러면 이렇게도 정리할 수가 있을 거예요. 자, 우선 편익과 기회비용 중에서 편익이 큰 걸 선택하면 되는 거예요. 무조건. 첫 번째가 그거예요. 그래서 자, 여러분들 빈칸이죠. 정리를 하세요. 편익이
기회비용보다는 단 조금이라도 커야 된다. 이걸 다시 바꾸면 무슨 얘기가 되냐면 편익에서 기회비용을 빼면 당연히 이것이 더 크다라는 얘기는 0보다는 커야 되겠죠. 그쵸? 0보다 커야 된다. 이렇게도 바꿔서 쓸 수가 있고요. 또 이걸 다시 편익에서 비용을 뺀 것을 뭐라고 그런다고 그랬어요? 그쵸? 순편익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이거를 그대로 이렇게 옮겨 적으면 순편익은 당연히 0보단 크거나 최소한 같으면 돼요. 최소한입니다. 최소한. 그냥 마이너스만 안 나오면 되는 거예요. 비용이 더 큰 선택을 하면 뭐 그건 잘못된 선택이겠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정리를 했어요. 순편익은 편익에서 기회비용을 뺀 건데 이 편익이라는 얘기는 내가 이걸 선택하면서 얻는 거고 기회비용은 내가 선택하면서 어쨌든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렇죠? 그 잃어버리는 거에는 명시적 비용이 있고 암묵적 비용이 있다. 명시적 비용은 네가 이걸 선택하면서 내 주머니에서 직접 지출된 비용이고 암묵적 비용은 포기하면서 얻을 수 있는 거. 즉 포기한 것의 순편익이다 이런 얘기 했다. 자, 이거 꼭 기억을 해주세요. 자, 그러면 교재 14쪽 30번 문제 한번 빨리 풀어봅시다. 한번 읽어보셔야 됩니다. 이거는 무슨 얘기인지 이해해야지만 이걸 해결할 수 있으니까 빨리 일단 읽어보세요. 아직 못 풀었으면 잠시 정지 버튼을 누르고 잠시 화면을 멈췄다가 한번 풀어보고 그 다음에 같이 저하고 풀이하는 거를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자, 볼게요. 자, 이 내용은 어쨌든 이렇게 돼 있고요. 기억은 어디 있습니까? 이거 입장권을 5만 원에 구입하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것은 재화를 소비하게 활동된다. 야, 이거 헷갈린다, 그죠? 언뜻 봐가지고는 그렇죠, 당연히 뭔가 소비하기 활동이죠, 맞죠?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지만 이거 함정이 있습니다. 유심히 잘 보면 여기서 요거 경제 객체에는 재화가 있고 서비스가 있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근데 여기서 입장권은 콘서트를 보기 위한 소비 활동이에요. 이 콘서트는 재화입니까? 서비스입니까? 바로 서비스죠. 그래서 그냥 잠시. 그래서 좀 덜렁거린 친구들은 그냥 딱 보고서 이거 그냥 확신해가지고 그다음 보지도 않아요. 그죠? 이렇게 놓고 이거 나 이거 다 맞은 것 같아. 그죠? 혼자 착하게 빠지는 경우가 있는데 유심히 보셔야 됩니다. 니은은 콘서트는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활동이 아니다 그랬어요. 뭐 당연히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생산 활동이니까 당연히 2번 틀리고요. 디귿의 기비용에는 그랬어요. 디귿 공연을 마저 보는 것. 공연을 내가 그냥 계속 보냐 이거야.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 뭐 지훈이가 공연을 보면서 별로 재미도 있는 것 같지도 않고 뭐 됐어요. 근데 이거에 대한 기회비용은 내가 이걸 안 하고서 다른 거 했을 때 얻는 거, 바로 집으로 돌아가서 쉬는 것, 이거에 대한 편익 당연히 포함되죠. 정답은 일단 3번입니다. 3번. 미음은 입장권을 구매한 돈이 아까워. 그냥 억지로 앉아서 공연을 봤답니다. 이 입장권은 여러분들이 여기서 공연을 안 보고 나간다 하더라도 돌려받을 수 있는 돈이 아니에요. 이거 매몰 비용이죠. 그러니까 틀리고요. 그 다음에 비읍은 억지로 앉아 그냥 공연을 봤대요. 여러분들 이것이 과연 합리적 선택이냐 아니냐. 이거는 뭐 명확하게 계산하고서 따져보기가 어렵기 때문에 어렵긴 하지만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여긴 구매한 돈, 즉 매몰 비용을 여러분들 고려를 한 거잖아요. 그죠? 근데 여러분들 선택을 할 때는 매몰 비용 고려하면 안 되는 건데 돈이 아까워가지고 그냥 억지로 앉아서 공연을 봤다 그러기 때문에 합리적 선택이라고 보기엔 좀 어렵겠죠? 그래서 답은 3번 이렇게 됩니다. 자, 이제 그 밑에 한번 볼게요. 자, 교재 보면 자, 몇 쪽입니까? 같은 페이지죠. 9쪽에 이런 표가 있는데 이것도 그냥 저거 같이 한번 볼게요. 그죠? 저하고 대신 집중해서 봐야 됩니다. 가장 좋은 것은 여러분들이 한번 고민해서 풀어보고 그 다음에 설명을 듣는 것이 가장 좋지만 일단
한번 저와 같이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이 한번 직접 한번 해보고 싶으면 잠시 정지 버튼 눌렀다가 풀어보고 그 다음에 플레이 하시면 되겠죠. 자, 이렇게 돼 있어요. 첫 번째 여름방학을 앞두고 두 가지 계획을 놓고 고민하고 있대요. 자, 여러분들도 다 이런 상황 한두 번은 꼭 경험이 있을 거예요. 배낭여행을 하고 싶기도 하고 아르바이트를 하기도 싶기도 하다. 두 가지 모두 할 수는 없다. 이렇게 뜻해요. 그래서 아르바이트를 할 경우에 비용은 없고요. 얻는 것은 수입 200만 원. 배낭여행을 하게 되면 비용이 150만 원 드는데 얻는 것은 만족감 뭐 다 어쨌든 즐거움 포함해가지고 450 된대요. 두 선택지의 기회비용을 분석한 표를 완성해 보자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아르바이트를 했을 때 암묵적 비용이라는 얘기는 명시적 비용은 아르바이트 하면서 비용이 없어요. 그러니까 없으니까 없으면 나오고요. 암묵적 비용은 뭡니까? 암묵적. 배낭여행을 아르바이트를 안 하고 배낭여행을 해서 얻을 수 있는 순편익이라고 그랬어요. 이거 450이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순편익이기 때문에 배낭여행을 하기 위해서 어쨌든 450만 원을 얻긴 하지만 150만 원의 비용을 들어야 되니까 순편익 얼마입니까? 450, 150 빼면 요 300이 순편익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요것이 300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럼 두 개를 더하면 되니까 얼마예요? 기회비용은 300. 그 다음에 자, 배낭여행을 하기 위해선 150만 원. 배낭여행이 150만 원 되고요. 그 다음에 암묵적 비용은 아르바이트를 했으면 얻을 수 있는 거 얼마입니까? 200이에요. 200. 이렇게 나오죠. 그죠? 그럼 이제 이거 두 개를 더하면 되니까 350 이렇게 됩니다. 자, 그래서 아르바이트의 기회비용은 300이고요. 배낭여행의 기회비용은 350이야. 그럼 승우는 어떤 선택을 하는 것이 합리적일까 그랬어요. 승수가 아르바이트를 선택한다면, 요거를 선택한다면 편익은 얼마야? 편익은 200이에요. 그죠? 200만 원이지만 기회비용은 그보다 큰 얼마라고 해서 300이죠. 이므로 아르바이트를 하는 것은 즉 비용이 그죠? 편익보다 더 크죠. 그러니까 합리적이지 않다. 배낭여행을 선택한다라고 하면 배낭여행을 통해서 얻는 편익은 450인 거고요. 그죠? 450. 기회비용은 얼마라서 여기 나와 있죠? 350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당연히 편익이 기회비용보다 크니까 합리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간단하게 이제 마지막으로 요거는 뭐냐면 합리적 의사결정 과정이에요. 그러면 자, 합리적 결정, 합리적 선택 얘기하는데 그럼 어떻게 하는 것이 합리적으로 선택하는 데 도움이 될까라고 하는 건데 이거는 사실 여러분들 대부분은 이렇게 해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스마트폰을 바꾸려고 해요. 이게 바로 이제 처음에 시작 문제인식이겠죠. 아, 스마트폰을 바꿔봐야 돼. 고장이 났다든지 아니면 사양이 너무 느려가지고 좀 버벅댄다든지 하는 이런 뭔가가 문제인식이 있겠죠. 필요성. 핸드폰을, 스마트폰을 바꿔야 된다라고 하는 문제인식에서 시작이 돼요. 그 다음에 곧바로 이렇게 하고 여러분들은 아마 나 바꿀래 해가지고 그냥 눈코뜰 새 없이 확 가가지고 확 바꾸는 사람은 여기 즉 최종 선택을 하는 사람은 별로 없어요. 그렇죠? 대부분은 이제 뭘 고민하냐면 야 이제 내가 한번 어떤 스마트폰을 한번 알아볼까라고 하는 이런 대안 여러 가지 할 수 있는 정보를 수집하는 단계예요. 그죠? A사의 무슨 핸드폰 기종, B사의 무슨 핸드폰 기종은 가격이 얼마고 디자인이 얼마고 막 이런 거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죠? 이런 안들을 여러분들이 살 수 있는 가능한 안들을 쫙 열거하는 거야. 그 다음에 이제 열거했으면 열거만 해놓고 그죠? 뭐 휴전판 돌려가지고 톡 찍어가지고 요놈 이거 선택하거나 그러지 않죠. 그죠? 뭔가 꼼꼼히 따져본단 말이에요. 내 나름대로의 기준. 이제 이것이 바로 평가 기준을 설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나는 디자인이 참 중요해. 그럼 디자인의 요소를 몇 점으로 좀 넣어보고 가격도 중요하고 성능도 중요하고 또 AS도 중요하고 등등 이러한 나름대로의 평가 기준을 마련해서 이제 쭉 서열을 이제 정리하는 거야. 그래서 이제 각각 열거된 것 중에 요거 몇 점 한번 해보자 그래서 요놈이 가장 이제 점수가 높네라고 하는 단계. 이게 바로 이제 그 평가하는 그 단계예요. 요걸 기준으로 해서 평가 단계. 그럼 이제 가장 점수가 높은 거를 그냥 여러분들이 선택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과정을 거쳤을 때하고 거치지 않고 여기서 곧바로 그죠? 여기로다가 이렇게 오는 거하고는 차원이 달라요.
분명히 이 과정을 거쳤을 때는 그래도 후회 확률이 적을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곧바로 연락 오게 되면 진짜 잘못 떴어. 이거 바꿀 수도 없고 막 이 후회를 하게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 과정을 다만 이제 여기서 화살표가 이렇게 두 개가 이렇게 역으로다가 양방향 화살표가 되는 게 뭐냐면 이거 두 개는 사실 순서 바꿔도 돼요. 그래서 만약에 뭐 객관식으로 서술형으로 함정 의사결정할 점을 쓰시오라고 하면 사실은 요놈 이렇게 써도 되지만 요놈 이렇게 써도 사실은 상관은 크게 없다. 그래서 화살표를 이렇게 해놓은 거고요. 자, 그러면 요 사례를 보고서 한번 연결해 볼까 봐요. 그쵸? 자, 일단 가장 문제인식 단계가 뭘까라고 하는 거 쭉 보면 정보를 이거 아니겠고요. 점수를 받고 아니고 뭐 가중치 부여하고 운동화를 이거 구입은 어쨌든 뭐 아니겠고요. 이거네. 그죠? 이번 달 용돈으로 새 운동화를 사려고 한다? 이게 바로 문제 제기. 그죠? 화살표 연결을 시키면 돼요. 그다음 이제 여러분들이 살 수 있는 운동화에 대한 이 종류라든가 이런 정보를 쫙 수집하는 거. 바로 요거겠다. 그죠? 요거 바로 이제 여기에 해당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나름대로 여러분들 기준에 의해서 디자인이냐, 색상이냐, 가격이냐, 성능이냐, 뭐 등등의 기준에 의해서 이제 평가 기준을 쫙 하고 이제 뭐 가중치도 부여하고 하는 거. 요게 바로 이제 평가 기준을 설정하는 거고, 요 기준에 따라서 이제 실제로 점수를 착착착착 매겨가지고 하는 거. 요것이 바로 대한 평가 단계. 마지막으로 이제 요걸 가지고서 여러분들이 구입을 하면 되는 거예요. 마지막 단계, 최종 선택 단계.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이거 역시 마찬가지 이제 뒷장으로 교재에 한번 넘어가 보시면, 이건 하나의 그림으로다가 똑같은 내용인데, 그림으로다가 설명이 되어 있고요. 1, 2, 3, 4, 5 순서에 여기에 들어가는 제목을 써놓는 건데, 이거 마찬가지 계약 후에 한번 정리하면서 저하고 같이 살펴볼 내용이니까, 그때 참고하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밑에 여기 나와 있는 거 그냥 간단하게 설명을 할게요. 여러분들 뭔가 의사결정을 하는 데 있어서 경제적 유인이라고 하는 거 인센티브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쵸? 그러니까 뭔가를 하도록 할 때, 또 뭔가를 못하게 하도록 할 때, 긍정적인 요인이 있고 부정적인 요인이 있어요. 그쵸? 뭐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학교에 예를 들어서 이제 뭐 흡연 학생들이 있을 경우에, 이걸 좀, 흡연을 좀 줄이게 하고 싶다라고 했을 때는 한 가지 방법만 가지고는 성공하기 참 어려워요. 그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야, 너 이거 금연을 해서 금연 확실하게 성공을 하면 이런 거를 한번 해줄게. 그죠? 뭔가 금전적인 것일 수도 있고, 어쨌든 뭐 상일 수도 있고, 이걸 주는 거. 그러면 이제, 그래, 나도 한번 끊어서 한번 이렇게 해봐야지 해서 적극적으로 끊으려고 하는 경우도 있고요. 아니면 반대로, 이건 니들 이제 어디 여기저기서 담배 피다가 걸리면 뭐 징계가 어떻고, 이제 벌금이 나가야 되고 한다. 이거는 부정적으로다가 이걸 행동을 못하게 막는 이런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것처럼 보상이나 이득처럼 편익이 증가해 어떤 행위를 더하게 하는 요인을 만드는, 포상금을 준다, 또는 열심히 한 사람한테 성과급을 준다라고 하는 거, 이것은 우리가 긍정적인 요인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자, 이건 어려운 건 아니지만 그냥 간단하게 내용을 빈칸을 써놓으세요. 긍정적 요인. 이렇게 했을 때 이제 여러분들 편익이 올라가기 때문에 더 행위를 하려고 노력을 하겠죠. 그죠? 반대로 벌금이나 손실처럼 비용이 증가해 어떤 행위를 덜하게 만드는 요인. 이게 바로 이제 부정적인 요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는 비용이 증가하면서 이제 행위를 가급적 안 하려고 하는 이런 거겠죠. 그래서 어느 것 한 가지만 가지고 해결하기는 참 어렵고요. 이거를 복합적으로, 그죠? 잘 섞어서 했을 때 그만큼 성과가 더 많이 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여러분들이 한번 그냥 읽어보시면 돼요. 각각 가게, 기업, 정부에서 이러한 요인들 예를 한번 쭉 보면 됩니다. 이것이 만능은 아니에요. 그죠? 그 밑에 한계가 나와 있듯이 꼭 그렇지만은 않아. 그죠? 부작용도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죠? 자, 이건 한번 여러분들이 참고적으로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이제 오른쪽에 교과서 11쪽에 두 개가 표가 나와 있는데요. 이거는 역시 마찬가지. 계약 후에 저하고 같이 한번 다시 해봐야 될 그런. 왜냐면 잊어버릴 수가 있거든요. 계약하고 나면 다 잊어버리기 때문에 그때 다시 한번 저하고 같이 보면서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넘어갈게요. 자, 이제 교재 13쪽에 23번. 이건 지금 풀 게 아닙니다. 그죠? 온라인 과제로 되어 있어요. 자, 역시 마찬가지. 그 구글 클래스에 보면 설문지 또는 과제 제출을 하는 요 문제 보면 이게 그대로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문제가 그대로 실려 있고요. 뭐, 그 전에 요걸 한번 교재 13쪽에 나와 23번 문제 한번 미리 풀어놓은 것도 괜찮고요.
그리고 과제 제출할 때는 시간 제약이 있는 게 아니니까 다 완벽하게 푼 다음에 과제 제출을 해주시면 제가 이걸 가지고 좀 출석에도 반영을 하고, 그 다음에 나중에 제가 스티커를 다 이렇게 붙여주다고 그랬죠. 그죠? 이걸 가지고 이제 보너스 점수로다가 다 반영을 할 계획이니까 가급적, 물론 부담 없이 푸는 게 좋지만, 하긴 하겠지만, 가급적 큰 부담 없이 참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 배운 것은 기회비용과 관련된 개념이고요. 우리 주변에서 항상 겪을 수 있는 이러한 선택의 문제 같이 연결되어서 한번 살펴봤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요, 이제 15쪽에서 22쪽, 아마 여러분들 올라간 프린트 자료에 보면은 페이지 수가 빵 건너뛰었을 거예요. 여기 나와 있는 요 단원은 경제 체제 단원인데, 요거는 계약하고, 그때 저와 같이 교실에서 진행하도록 하고요. 그 다음 여러분들 온라인 강의는 23쪽부터 나와 있는 경제 주체의 역할이라고 하는 가계, 기업, 정부의 역할, 이런 거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쨌든 이번 시간도 많이 고생을 했고요. 잘 이해가 안 가면 2배속 또는 3배속으로 한 번 더 빨리 들어보도록 권유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